다음은 애니멀부 이학범 기자. 우리가 도심 길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동물이라고 해봤자 강아지, 고양이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요즘 낯선 동물들이 도심 한복판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심 속 신비한 동물 유기 사전? 지난 가을 어느 날 대전에 사는 한 시민이 도로변을 걷고 있다가 이상한 생물체를 하나 발견을 해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봤더니 이게 이제 악어처럼 생긴 거죠. 악어? 그래서 이 시민이 바로 119에다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합니다. 119 대원들이 이제 출동을 해서 재빠르게 대처를 해서 이 동물을 잡았는데 잡고 나서 보니까 악어는 아니었고 사바나 모니터라고 하는 도마뱀이었거든요. 이름만 들어도 되게 희귀할 것 같아. 어머! 그렇죠. 이거 악어처럼 오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모르는 분들이 보면. 무서워. 저 사바나 모니터가 다 크면 몸 길이가 거의 2m에 육박할 정도의 대형 파충류입니다. 우와. 평상시에는 좀 착하고 순한데 좀 시끄러운 환경에 노출이 되거나 먹이를 잘 먹지 못해서 허기지면은 약간 돌변해서 사람을 공격할 위험성도 있는 거죠. 포악해지는구나. 그렇죠. 근데 대전에서 발견된 그 사바나 모니터도 실제로 발견 당시에 1m가 넘을 정도의 큰 크기였고 중복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사람을 공격할 위험성도 있었던 거죠. 이 밀림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이 대형 파충류가 우리나라 도심 한복판을 돌아다니고 있었던 이유. 그건 바로 누군가 애완용으로 기르다가 이제 버린 것이죠. 특이함을 찾는 분들이 파충류를 좀 키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파충류를 애완동물, 반려동물로 기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바나 모니터 같은 도마뱀류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다 보면 먹이도 많이 줘야 되잖아요. 관리 비용이 점점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한 달에 거의 100만 원 이상의 관리 비용이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이제 키우다가 경제적인 부담을 느낀 분들이 아무렇게나 길거리에 버리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대전에서 발견된 사바나 모니터도 원래는 이제 주인이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되니까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공고를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끝내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파충류 유기의 가장 더 큰 문제점이 단순히 동물을 버리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더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 피해라는 게 바로 이제 생태계 교란입니다. 최근에 충북 청주의 한 습지에서 굉장히 낯선 생물체가 하나 발견이 됐어요. 뭐야 이게? 뭐야? 네, 저 토종 개구리 위에 분홍색 개구리가 있잖아요. 개구리예요? 개구리입니다. 예. 개구리. 저 개구리가 원래 남아프리카에만 서식하는 아프리카 발톱 개구리. 라는 개구리예요. 호기심을 갖고 키우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저 인터넷에서 8,000원, 9,000원이면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가 있어요. 인터넷으로요? 인터넷으로요? 네. 근데 문제는 구매한 다음에 관리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는 점이죠. 그리고 저런 또 외래종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이제 생존력이 강하고 번식력이 강한 경우가 많잖아요.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이제 서식 영역이 넓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에 원래 있던 먹이 사슬을 이제 무너뜨리고 더 나아가서는 토종 동식물에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그런 문제점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소성이라는 매력에 끌려서 가벼운 마음으로 파충류를 사고 파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자신의 손에 생태계 안전까지 달려있다는 책임감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이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유기견, 유기묘도 문제가 많은데 버려진 파충류들이 남의 집에, 그러니까 뭐 우리 집에 갑자기 엉뚱하게 막 들어올까 봐 그것도 되게 겁이 나요. 네,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운 나라에서 온 파충류가 많다 보니까 추위를 피해서 실내로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실제로 작년에 제주도의 한 아파트 단지 지하실에서 무려 길이가 1.2m나 되는 뱀이 꽈리를 틀고 있는 모습이 야, 주민에 의해서 발견된 적이 있는데요. 이제 알아보니까 아프리카에 사는 볼파이톤이라는 그런 종의 뱀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발견을 한다고 해도 그걸 잡아왔을 때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런 걸 보호를 잘 해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있나요? 그렇죠. 다른 일반적인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파충류를 관리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 기관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사바나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서천에 있는 국립생태원, 또 발톱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환경단체에서 지금 보호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괜히 이렇게 들여오는 파충류도 문제지만 그 뉴트리아처럼 정부 차원에서 들어온 외래종이 되게 번식력이 어마어마하대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뉴트리아 같은 경우는 원래 우리나라에 없었는데 정부가 80년대에 농가의 수익원으로 이걸 그렇죠. 쓰겠다고 데려온 거예요, 해외에서. 근데 이제 생각보다 농가 수익원으로 이게 도움이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막 키우던 분들이 이거를 야생에 풀어주다 보니까 이제 이 개체수가 막 늘어났는데 자극적으로 괴물지 뉴트리아가 나타났습니다. 이걸 포획하시면 한 마리당 얼마를 드립니다. 뭐 이렇게 괴물로 이걸 몰아가는 거예요. 괴물로 취급받는 애들이 또 있어요. 그 우렁이 농법이라고 벼농사 지을 때 이제 농약을 쓰지 않고 우렁이로. 우렁이는 토종 아니에요? 네, 토종이 아니고 이 우렁이 농법에 쓰이는 왕우렁이도 일본 같은 데서 갖고 온 겁니다, 원래.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잡초 제거용으로 원래 쓰는 거거든요. 개체수가 늘어나니까 이제 벼도 먹고 또 다른 농작물까지 먹어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처음에는 들여올 때 아 이게 도움이 될 것이다 좋다고 들여왔는데 이제는 뭐 이걸 또 퇴치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피해를 입히는 외래종을 생태계 교란 외래종이라고 별도로 지정해서 이걸 퇴치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충청북도 한 지자체에서만 1년에 이 퇴치 사업에 2억 원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 3년간 퇴치된 양도 많은데요. 어종이 한 2만 8천여 마리, 그리고 식물은 더 심각한데요. 285톤이나 퇴치하는 데 돈을 썼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학범 기자 정리해 주시죠. 네, 생태계 교란 외래종을 퇴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이들을 버리는 사람을 퇴치하는 겁니다. 그렇죠.